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짜잔! 이번 영상은 실학사상의 발달. 이번 영상에서는 실학사상의 발달을 다루겠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전쟁 이후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시 핵심 사상이었던 성리학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하, 오늘날의 성리학은 형식과 명분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조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용적인 학문이라 하여 실학이라 합니다. 실학이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 때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실학이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문입니다. 그런 실학자들도 관점에 따라 주장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중농학자와 중상학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농학자는 농업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학자고, 중상학자는 상업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학자입니다. 먼저 농업을 중요시하는 중농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인데요. 토지를 재분배해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관리, 선비, 농민에게 신분에 따라 차등을 주어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 비율로 토지를 주되 그 신분 안에서는 균등하게 토지를 주자라고 해서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익은 한존론을 주장했습니다. 한 가정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주어 그 땅을 사거나 팔게 못하게 제한하자라고 해서 한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마을마다 공동농장을 만들고 그 공동농장에서 같이 공동농사를 해서 사람마다 그 노동량이 다를 건데 그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농학자들이 주장하였고요. 다음으로 중상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상업을 중요시하라.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주장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농업도 중요하지만 물자의 유통, 상업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청과 교류하고 상공업과 기술을 발전시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상학자들은 북쪽 국가, 즉 청과 교류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유수원은요, 우서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 책 내용으로는 직업의 평등을 강조했고요. 홍대용은요, 담헌서라는 책을 만들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자, 그리고 기술혁신과 군벌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지원은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을 만들었고 그 책을 통해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자,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재가는 북학의를 만듭니다. 북학의에서 청과 교역을 확대하고 백성을 소비하게 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백성이 소비를 해야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깨달은 상인들이 그거에 맞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걸 또 백성들이 사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을 늘리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중농학자, 중상학자들, 즉 실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문제는 실학자 대부분들이 정권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의 주장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그런 한계점이 있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으로 See you again.